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럼프가 당선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이유를 저만의 주관적인 관점, 2달여 가까이 미 대선에 대한 공부를 해온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 때 일론이 얻게 되는 다양한 선물들이 있더라고요. 그 선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글을 올려주시는 분께서 좀 불안하다, 조마조마하다, 해리스가 당선되면 어떡하지? 걱정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물론 저만의 관점에서 오늘 드리는 영상이긴 하겠지만 조금은 안도를 하시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담습니다. 자, 저는 뒤에 배경에 보시는 바와 같이 6개 국어를 꽤 오랜 기간 공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업을 하면서 해외에 수많은 파트너들과 교류도 하고 실제로 대화도 많이 했죠. 그 중심이 됐었던 언어가 영어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 대한 공부도 원어로 계속 들었었고, 나름의 균형적인 시각을 위해서 진보, 보수, 중도의 여러 전문가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유튜버, 그리고 진보, 보수 성향의 매체들을 다양하게 좀 제가 잡식성으로 공부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제가 최근에 해리스가 했었던 인터뷰들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그래도 오랫동안 했는데 내가 영어를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나? 그래서 계속 돌려봤는데 제가 해석하는 부분이 맞더라고요. 자, 사회자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해리스는 자꾸 저는 28살입니다. 이렇게 나이로 답을 합니다. 이름을 물었는데, 그래서 왜 자꾸 저렇게 동문서답을 하지? 그래서 제 와이프하고 좀 농담조로 술 마시고 난 뒤에 인터뷰를 했나? 아니, 그리고 이게 표현들이 좀 버벅대면서 조금 외국인들이 이제 영어를 배울 때 좀 배워가지고 이제 쓰는 그 언어가 있잖아요. 영어가.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저는 이제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CNN 인터뷰를 했는데, 그 쿠퍼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가장 간판 아나운서가 사회를 봤는데 자기도 열을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답을 너무 이상하게 하니까 오히려 진보 성향의 그 CNN이 진보 후보를 가지고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긴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이 인터뷰가 SNS로 막 퍼지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공화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사이에 부동층이 존재합니다. 이 부동층이 그 인터뷰를 봤다면은, 이게 결론을 내렸을 것 같아요. 미국의 대통령은 국내 정세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아야 되지만 국제 정세에 대한 감각과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관점이나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터뷰를 만약에 그 부동층들이 봤다고 한다면은,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기에는 부족한 게 너무나 많다. 그 인상을 상식적인 선에서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층들이 최근에 있었던 여러 인터뷰, 뭐 폭스뉴스 인터뷰부터 해서 CNN 인터뷰까지, 그래서 이제 해리스가 인터뷰를 가볍게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그것을 조금 이제 이해를 하게 될 정도로 너무나 이상했던 인터뷰. 그래서 그 인터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A를 물었는데 B로 자꾸 답을 했기 때문에 인터뷰 평가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언어를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런 형태의 언어를 쓰는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은 미국인들이 과연 어떻게 바라볼까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리스를 대통령으로 앉히고 싶어서 내가 지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트럼프, 저 사람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민주당을 지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것도 지금 민주당의 어떤 캠프의 분위기가 공화당의 캠프 분위기하고는 많이 다르고 좀 침울하다고 하는 그 이유도 여기에 한몫한다고 봅니다. 내가 정말 이 대통령이 되면은 세상을 바꿀 것 같고 미국을 정말 더 지금보다 멋진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지지를 하고 유세를 해 나가는 것과, 상대방 대통령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 후보가 꼴보기 싫어서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과는 이게 동기부여에서 온도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시선에서 봤었을 때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제 지지하는 그런 유세를 보이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조용하고 그리고 좀 침울한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중도층이나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볼멘 소리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또 듣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 후보라고 한다면 잘하든 못하든 명확한 스타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장점이 있고 이 단점이 있어. 근데 이 대통령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장단점이 있어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것이 명확합니다. 마가라고 하는 카피라이팅도 있고,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을 어떻게든지 솎아내겠다.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각인이 되어 있는 그 정치가로서의 이미지가 있는데, 해리스는 제가 2달 동안 해리스에 대한 인터뷰도 보고 그리고 해리스를 지지를 하는 쪽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어떤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자기가 미국을 이끌어 나가고 국제 정세를 해결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혀 아직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인은 아니지만 그냥 원어로 들었을 때 제가 겪었던, 경험을 했었던 그 온도는 트럼프가 확실히 지지자들에게 그리고 부동층들에게 호소를 하는 메시지가 조금 더 명확하다. 이게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근데 이도저도 아닌 형태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해리스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정선거 이슈가 있는데, 이것도 매우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은 이것은 공화당에서 매우 전략적으로 이것을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공화당의 지지자들 중에서 투표할 생각이 없는 지지자들에게 공포심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공포를 주면서 투표할 생각이 없었던 지지자들까지 투표장으로 끌어오는 그런 좀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뭐 오히려 어차피 내가 투표를 안 해도 누가 뭐 부정선거에 하든 이게 메시지 그 영상으로도 나오고 일부 좀 시인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또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굳이 투표를 할 필요도 없네, 어차피 표가 또 불어날 거니까, 이런 심리가 또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부정선거 이슈가 나오는 것도 공화당에 절대 불리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고 보완을 하려고 하는 또 욕구가 당연히 이제 트럼프 진영 쪽에서 더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몇 포라도 이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게 또 하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었을 때 해리스가 이제 당선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 좋게 틀릴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트럼프의 당선을 매우 높게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가장 객관적으로 보는 미 대선 채널이 있다고 했고, 그리고 댓글로 주신 분께서 그 사이트를 좀 공유해 달라고 해서 제가 공유도 드렸는데, 그 사이트에 그 채널에서의 정보에 의하면 여전히 트럼프가 300석 가까운 선거인단을 얻고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도 저의 생각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는 그런 채널이라고, 그리고 그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가 트럼프 당선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이유였고요. 자, 지금부터는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일론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선물들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효율위원회라는 것을 연다고 했죠. 그것을 새롭게 창설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를 앉히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뭐가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지금 혁신 사업들이 조금 더 정체기에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부스트업을 시켜가지고 더 가속도를 붙이겠다. 그게 필요한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라든지 시간을 까먹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없애겠다는 목적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위원회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일론이 수장 자리를 맡게 됐을 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테슬라가 얻게 되는 수혜를 매우 높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테슬라의 미래 사업에 대한 기술력은 그 누구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계속 그 기술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계속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 스피드는 매우 빠를 것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큰 걱정은 없는데 법적인 규제들, 여러 가지 허들들이 이 사업들의 가속도를 늦춘다. 이것을 멈추게 한다는 그 걱정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주가를 또 올리지 못하는 또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근데 이것을 이번에 효율위원회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은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사업의 펀더멘털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 큰 이제 선물이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로 로보택시가 이제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에 시범 운행이 될 예정인데, 지금 적어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데 역할을 하는 그 선거인단 주들 있잖아요. 트럼프가 이기는 그 주들의 시범 운행 사업이 더 활기차게, 더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캘리포니아, 텍사스주의 로보택시의 시범 운행 사업이 특별한 문제가 없이 기술적 완성도를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보여주기만 한다면은 다른 주들이 굳이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자, 이것은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에도 당연히 동반 상승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 로보택시 사업이 앞당겨지면서 얻게 되는 EPS의 실적의 기여 역시도 당연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선거인단을 확보를 한 주 같은 경우는 시간이 또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기는 선거인단의 그 주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들이 로보택시 사업에 뛰어든다고 했었을 때는 그것이 시범 운행이나 하더라도 테슬라 주가부터 해서 테슬라의 미래 사업의 그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보택시 역시도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고, 자, 세 번째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에어백을 차에 이제 달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옵션이 아니고 거의 의무죠. 자, 그 뜻은 우리가 전기차든 내연기관차든 살 때 에어백도 함께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조차 하지 않잖아요. 근데 에어백은 사고 방지용입니다. 사고가 났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사고를 막지는 못하는데, FSD는 에어백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안전한 그런 사업의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자체를 막아주는 것이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테슬라의 FSD의 기술력은 올해 4월 달에 무료 배포가 있었는데 이제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사업의 속도, 기술적인 완성도는 놀라울 정도로 높아지고 있고, 지금 언슈퍼바이저드까지 나오는 운전석에 이제는 사람이 앉을 필요가 없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6개월 만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난 뒤에 꾸려갈 이 4년 동안, 그러면 2년 후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FSD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까? 기술적인 완성도,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부분들, 그리고 실제 현실 세계에서의 경험치가 바탕이 된 데이터까지 확보가 된다면은 분명히 인간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게 이제 주행을 하는 수단이 FS가 될 건데, 그 경우에는 지금 에어백처럼 의무화가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겁니다. 자, FSD가 의무화가 되는 순간 미국에서만 누적 판매 대수로 돌아다니는 테슬라 전기차가 300만 대가 넘어가거든요. 자, 이것은 매년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FSD가 의무화됨으로써 테슬라가 연간으로 얻게 되는 순이익을 제가 그냥 추정치로만 해봤을 때도 5조가 넘어갑니다. 근데 이것이 매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적 판매 대수, 그리고 구독 서비스는 1년 동안에 내는 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 다음 해, 다다음 해에 계속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엄청난 수조 원의 그런 순이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EPS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FSD의 의무화는 정말 시간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는 빠르면은 트럼프의 1년 차에도 가능하다. 왜냐, 트럼프는 비즈니스맨 출신이고 모든 데이터들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었을 때 인간보다 더 안전한 시스템을 도입을 안 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도입을 해야 되는 명분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FSD의 의무화로 인해서 폭발적인 사업의 성장을 테슬라가
얻어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선물이고, 자, 마지막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도 아주 요긴한 선물이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도 있는데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1년에 미국에서만 13,000명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것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고 난 뒤에 사후 예방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자들이 경찰관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고속도로 막 달리면은 경찰차들 쫓아다니면서 온 사방팔방을 다 부딪히면서 또 피해를 입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이제 우리가 도저히 못하겠어. 자동차 업체, 야, 너희들이 아예 음주운전조차 못하게 조금 조치를 좀 취해줘 봐봐. 그렇게 이미 지시가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들이 많은데, 테슬라의 FSD 시스템은 외부에 이제 카메라 센서가 있고, 그리고 내부에도 카메라 센서가 있죠. 핸드폰을 보고 운전을 하는 것이 감지가 되죠. 내부의 카메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페널티를 먹습니다. 예전에는 핸들을 잡고 있지 않으면 이 역시도 페널티를 먹었죠. 내부의 카메라 센서를 통해 가지고 운전자의 행동을 모두 트래킹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험수가에도 적용을 하고 있죠. 자, 내부 감지 시스템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을 가지고 이미 그 경험치나 데이터들이 수두룩히 쌓여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내부 카메라 센싱 기술이 될 가능성을 저는 매우 높게 봅니다. 특히 트럼프의 뒷배를 타고 있는 일론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기술적으로 이것이 검증이 되어 있는데 도입을 안 할 이유 역시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FSD 라이센싱에 대한 계약이 우후죽순처럼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레거시 기업들이 단순히 차량 내부에 탑재가 되는 카메라 센싱 기술만 도입을 할까요? 돈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왕 하는 김에 FSD 기술 전체를 그냥 다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도 FSD에 대한 혜택을 좀 받자. 서로 테슬라와 유인을 하면서 그런 또 FSD 라인 센싱에 대한 기술에 대한 계약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물론 FSD 기술이 도입이 돼서 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이 도입이 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 이 역시도 테슬라가 얻게 되는 또 다른 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졌지만은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트럼프의 당선 확률을 매우 높게 보고 있고 그렇게 공부가 되어 있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테슬라의 그 선물들,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선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저만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투자에는 참고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